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 시험에 운동선수들이나 받는 것으로 알려진 도핑 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인문사회 계열 모집 정원은 줄이고 이공계는 늘리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게 해달라며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시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로 운동선수들이 받는 도핑 테스트를 요즘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때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험생들의 심리와 이걸 견제하려는 경쟁자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체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 점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세요. 됐습니다. 25.3. 치열한 경쟁의 장인 만큼 프로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카메라 판독도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채용 시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까지 실시합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은 체력 시험이 필수인데 일부 수험생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0.01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치러져야 되고 특히 공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핑 테스트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약도 안 먹죠. 시험 보기 한 1, 2주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고 헷갈린다고. 극심한 취업난에 공직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던 도핑 테스트가 이제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까지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정부의 프라임 사업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 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문과생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수능을 6개월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광주의 한 고3 교실입니다. 수능 준비에다 내신까지 고되고 벅찬 일정 속에서도 문과와 이과생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으로 대학 이공계열 정원은 전국적으로 4,400여 명 늘어난 반면 인문사회 계열은 2,500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장래를 결정하는 건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과생들은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라지만 지난해 문이과를 선택할 당시엔 알지도 못했고 지금에 와서 교차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새로운 과탐이나 수리 과형을 준비한다는 게 큰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더욱이 수시를 3개월여 앞둔 이달 말에나 전국 대학들의 학과별 구체적인 정원이 결정되는 상황. 일선 교사들 역시 진학 상담의 고충은 물론 안 그래도 심화되는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과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폭이 그만큼 좁아질 것이고 또 아이들의 합격 여부도 상당히 더 불확실해질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인데 더 이제 입시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더 고민해야 되고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시간적 여유 없이 짜여진 입시 전형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매의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문씨 남매의 심리를 분석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광주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속 살해 혐의로 남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36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남겨놓고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함께 광주 공동체의 이름으로 재창을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정중하게 엄수되어야 합니다. 야당 지도부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계호 의원은 5.18 기념식이 임박했는데도 식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3일로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광주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장은 자기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국무총리도 민감한 문제라며 면담을 거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식이 다가온 만큼 더 이상은 결정을 미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 기념식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스승의 날 포상대 상자 가운데 시국선언 등을 한 교원이 교육부 심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포상을 신청한 135명 가운데 19명이 교육부 심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시도교육청이 포상 신청을 한 교원이 심사에서 누락된 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전국적으로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절 따라 꽃 피고 단풍 들고 더울 때는 그늘도 만들어주는 가로수는 도시의 활력소죠. 물론 잘 심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도에 신광화 기자입니다. 전시 박물관이 밀집한 목포시 남농로. 후박나무가 앙상하게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심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장은 멈췄고 한 그루씩 죽어가는 빈자리는 해송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로수의 크기는 높이 3.5m, 직경 8cm로 적어도 이 나무보다는 2배가량 커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후박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은 겨울철 북서풍이 강한 지형적 영향 때문입니다. 남학 신도시의 가로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300그루 가운데 후박나무 등 상록수 1,300그루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은 모든 상록 화력수의 생육이 좋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가로수가 울창한 원도심은 또 다른 이유로 가로수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전선과 닿는다는 이유로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가로수는 줄기만 남았습니다. 기존의 프라테나스 구간을 지금 이팝나무하고 호박나무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에 다 못하고 이렇게 2, 3년 단위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도시민의 쉼터로 도심의 기온을 낮춰주는 허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144명)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입니다. 이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요,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북한 이탈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고용 시장에서도 있었는데요. 탈북민의 월 평균 소득은 143만 원, 일반 국민보다 80만 원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47.5시간으로 탈북민이 3시간 이상 더 오래 일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생긴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으로 차별받는 탈북민들. 우리 지역에는 전국의 2.3% 정도로 적은 탈북민이 살고 있지만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공동체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양 이후에 특조위가 조사는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에서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빌미로 정부가 광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비협조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치졸한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수영대회 개최 협조와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 그리고 시내 면세점 광주 신설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해남군의 인사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철원 해남군수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를, 박 군수의 비서실장에게는 알선 수뢰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인사한 혐의와 군청 발주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군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전기원 노조가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전사고를 불러오는 공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2천여 명의 노조원들은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전기를 끊지 않고 시공하는 공법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이후 작업 중 감전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근으로 알려진 오 공화국 인사가 전 씨의 유감의 뜻을 5월 단체에 전달했다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김충리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 대표는 전두환 씨가 5.18 당시 중요직에 있었고 3개월 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정도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최근에 내비쳤다며 전 씨의 입장을 5월 단체에 전달했습니다.